자, 개천절의 제정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천절은 나중에 되어서 이제 나인영 선생, 대종교의 창시자인 나철 선생이 1909년 단군교를 중광한 이후에 10월 3일을 경절이라고 부르면서 기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이제 기념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1949년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지고 개천절이 국경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홍암 나철 선생이 단군교를 중광한 이후에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음력 10월 3일을 기념하여 경축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뭐라고 하냐면 임시정부에서 이 날이 대종교인 종교에서만 기념할 것이 아니다. 실상 우리 민족 전체가 해당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로서 건국기원절이라고 특별한 이름을 정하여서 우리 민족 전체가 이 날이 우리가 경축할 만한 날이니까 경사스러운 날로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시절에는요, 3.1절하고 개천절 이 두 가지만 있었어요. 3.1절하고 개천절, 광복절은 뭐 나중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명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올라가서 보면요, 이 나철 선생이 어떻게 그럼 대종교를 창시하고 그 다음에 개천절까지 이렇게 성립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될 무렵이 이제 1905년이잖아요. 이때 보시면은 나철 이분이 계세요. 나철 오기호 항상 같이 이제 얘기되죠. 홍필주 그다음에 이기 선생이 있습니다. 이기 선생 잘 보시면요. 그래서 해학 이기 선생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환단고기를 감수하신 분이잖아요. 환단고기를 감수하신 그런 실학자이면서 독립투사였습니다. 호남 삼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이기 선생은 1906년에 개연수 선생과 함께 대한자강회를 조직을 하였습니다. 1906년에 대한자강회를 조직을 하고 1907년에는 이제 을사오족들을 암살을 하자 을사오족 암살단을 만들어요. 오기, 나철 이분들이 만들어서 이 을사오족을 다 주사를 하자라고 해서 실행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패를 거두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7년형을 받는데 7개월 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이 그 나철 선생에게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두일백이라는 노인이 나타나서 단군 대황조의 교화를 당신이 펴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뭔가 큰 감흥을 얻고 나서 이 대종교, 단군교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가 백봉선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철 선생의 두 가지가 있는데 1906년에는 백전 노인이 나타나 가지고 3.1 신고를 줬다. 신사기를 줬다. 그리고 1908년에는 두일백 노인이 나타나서 단군교 포명서를 주면서 널리 좀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그런 일을 해라라고 하는 거죠. 이 두 번에 걸친 신비로운 일로 해가지고 나철 선생의 인생이 크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1909년 1월 15일에 단군교 중광식을 열어서 단군교를 개창을 하죠. 이때 참여를 했던 분이 정은모 오기호, 나철 오기호잖아요. 그 다음에 이기 선생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기 선생은 뭐냐면 생각이 달랐어요. 단군기원이라고 하는데 단군기원이 아니다. 신시개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단군기원을 단군개천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신시개천이다 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서로가 차이점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뭐냐면 이기 선생은 자강, 아까 대한자강회였잖아요. 자강회 회원들 개연수, 이연보, 이유립 선생의 아버지 이연보, 개연수, 이연보, 김효운 등 여러 선생들이 간곡한 희망에 의해서 단학회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대종교는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는 단학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단학회를 1909년 3월 16일에 만들고 그 다음에 참성단에 제를 지냅니다. 5월 5일에 이렇게 되거든요. 순서를 보시면 나철, 정은모, 이기가 단군교 중광식에 참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이기 선생이 단학회를 창시를 하는데요. 3월과 5월 보셨죠? 그리고 이제 한일 강제 병합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철 선생은 단군교란 이름에서 대종교란 이름으로 이제 항일 항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고요. 국내에서 단군교란 이름이 아깝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정은모 선생이
단군교란 이름을 가지고 국내에서 그대로 활동을 해서 대종교 단군교는 같은 쪽이죠. 그리고 단학회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학회하고 단군교는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학회는 신시개천이에요. 원래 그 삼국유사를 보든지 이 환단고기를 보면 신시개천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종교는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단군으로 개천을 하자. 단군 개천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관도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삼신일체 상제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국조 삼신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단학회에서는. 근데 그 삼신은 다 환인환웅 단군이 삼신이고 하느님이고 다 그런 분들이다라고 하는 역사관과 신관이 단학회와는 이렇게 달랐어요. 그래서 단학회가 이제 결성이 되면서 해학 이기 선생이 뭐냐면은 절식자진 돌아가시게 됩니다. 1909년 7월 13일에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2대 단학회장이 개헌 선생이 되시는데 이분이 이제 환단고기를 1911년에 편찬을 하면서 단학회는 뭐냐면은 이 역사를 지키는 걸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1911년 초간본 환단고기 30권을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의 어떤 환단고기 문화로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학회를 보면 이기 개헌수, 최시흥, 이덕수, 이용담, 이유립 선생으로 가서 이유립 선생이 해방 이후에 단단학회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환단고기를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단학회는 이런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조직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음력 10월 3일을 기념하여서 이 개천절로 이렇게 건국 기원절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